자, 첫 번째 경기. 자, 아스날 대 팰리스. 자, 우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하베르츠, 제수스, 그리고 마갈량이스, 그리고 이제 칼라피오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추가로 지금 이제 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사카의 좀 결장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 요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사카가 많이 좀 빠진다고 하면은 이제 아스날한테 굉장히 좀 생각 이상으로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보고, 그다음에 원정팀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투쿠레, 그리고 리차즈, 그리고 이제 벤치렐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테 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르테 사랑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레알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챔스 4강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입스위치 상대로 또 원정에서 4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2위를 좀 굳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위인 뭐 리버풀과 이제 승점이 10점 차 이상이 좀 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아스날의 리그 우승은 많이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2위 유지를 지금 목표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위 유지를 위해 이제 계속해서 뭐 리그에서도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그것도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시티와 이제 뉴캐슬 상대로 연달아 5골을 실점하며 수비에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본머스 상대로는 이제 홈에서 유효슈팅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채 무승부를 좀 거두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직전 뭐 본머스전에서는 뭐 팰리스가 퇴장 이슈로 인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긴 했지만 퇴장을 당하기 전에도 본머스 상대로 이제 밀리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페이스랑 좀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수비에서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홈에서 아스날이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이제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침투, 그리고 컷백 등 좀 다양한 그래도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최근 좀 헐거운 그런 좀 팰리스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그런 좀 수비 라인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뒷공간 허용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팰리스가 좀 아스날의 그런 좀 침투에 좀 대응하기는 좀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 같이 말씀을 드려봐요. 그리고 이제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버티다가 뭐 빠른 역습이나 측면 전개를 통해서 좀 공격을 좀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뭐 솔직히 뭐 한두 달 전에 뭐 팰리스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기대치는 이제 높을 수 있었겠지만, 최근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정에서는 2경기 연속 대량 실점을 좀 기록하는 중으로 이제 수비 밸런스도 많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팰리스가 솔직히 뭐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팰리스의 지금 최근 안 좋은 원정 수비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아스날의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많이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현재 6경기 연속 이제 아스날이 이제 팰리스 상대로 이제 전부 이겼을 정도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상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아스날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스날 승에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빌바오 대 이제 라스팔마스. 자, 우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다만 이런 뭐 빌바오에 비해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제 라스팔마스의 좀 전력 누수가 훨씬 큰 상황이다. 이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단 20%대 좀 점유율밖에 가져가지 못했고 그리고 유효슈팅도 이제 단 한 개밖에 만들지 못하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경기 내용이 좀 많이 좀 안 좋았던 건 좀 빌바오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후반 막판까지 이제 0대0 스코어를 유지하며 이제 좀 선전했는데 막판에 이제 발베르데한테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1대 0으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좀 극적으로 좀 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잘 버티긴 했지만 뭐 그와 별개로 이제 직접 뭐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빌바오의 좀 경기력이 거의 뭐 좀 최악이라고 봐도 좀 무방했을 정도로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만 뭐 그래도 지금은 빌바오가 원정과는 달리 이제 홈에서는 뭐 두 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어느 정도 공격이 좀 살아난 모습 좀 보였고 그리고 원정과 달리 지금 홈에서는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도 홈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더 뭐 기대치가 지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헤타페와 꼬마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흐름을 전환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강등권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최근 좀 라스팔마스의 좀 경기를 봤을 때 뭐 헤타페 상대로는 솔직히 뭐 자력으로 이겼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헤타페가 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수적 열세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약간 라스팔마스가 수적 우위를 잘 살리며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뭐 꼬마전에서는 이제 자력으로 좀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꼬마 상대로 밀리지 않으면서 이제 나름 좀 좋은 경기 내용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좀 연승으로 인해서 흐름을 좀 확실히 잘 전환한 그런 좀 라스팔마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물론 이제 라스팔마스가 최근 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핵심 포워드인 파비오 실바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을 하다 보니까 공격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평소보다 공격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일단 뭐 파비오 실바가 이제 특내 득점 이제 1위 포워드인 것과 더불어 이제 뭐 기동력이랑 골 결정력이 좋아 이제 공격에서 이제 확실한 그런 해결사 기질을 좀 보였었는데 이런 지금 뭐 파비오 실바가 없는 거는 굉장히 좀 라스팔마스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타격이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의 그런 공격적이나 마무리 능력도 이제 현저히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라스팔마스 내에서 이제 파비오 실바의 좀 영향력이 이제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파비오 실바가 못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현재 지금 홈에서의 그런 빌바오의 좀 중원 장악력이 좋고 그리고 압박 또한 좀 좋다 보니까 이런 빌바오 상대로 좀 라스팔마스의 그런 전진성이 많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좀 충분히 좀 빌바오가 그래도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면서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바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해 봤을 때는 빌바오 승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럼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바오 승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타비고 대 이제 비아레알 경기. 자, 일단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3대1로 앞서던 상황에서 내리 3골을 실점해 이제 4대3 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좀 바르셀로나는 대어를 이제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좀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후반에 좀 수비 집중력이 좀 크게 좀 떨어지면서 이제 내리 좀 연속해서 실점을 해 결국 좀 역전패를 좀 당하고 말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 좀 에스파뇰전에 이어 이제 바르셀로나 전에서도 이제 셀타비고의 좀 수비가 크게 흔들렸고 그리고 수비 집중력 또한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홈에서 우세할 거란 예상과 달리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다소 좀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홈에서 이제 소시에다 상대로 이제 멀티 실점을 하면서 좀 수비 또한 많이 좀 이제 흔들렸던 그런 좀 직전 경기의 좀 비아레알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요 경기도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거 나이롱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 두 팀 다 이제 전진성 및 그런 좀 공격 전개는 좀 좋지만 대체로 좀 후방이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 뒷공간을 좀 잘 허용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이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 다 일단 뭐 공격 흐름이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약간 좀 양 팀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연패 중인 셀타비고보다는 이제 무패 행진 중인 비아레알의 흐름이 그래도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최근 좀 5경기 중 4경기를 이겼을 만큼 원정에서의 성적이 최근에는 더 좀 좋습니다. 네. 확실히 뭐 반면에 뭐 홈에서는 뭐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그런 좀 비아레알이긴 하지만, 지금 원정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최근 좀 승리가 좀 많을 정도로 오히려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행보가 더 좋은 그 비아레알이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좀 경기를 치르는 게 오히려 더 뭐 플러스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셀타비고의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점과 더불어 이제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훨씬 더 강세를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 경기는 뭐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비아레알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기가 봤을 때는 비아레알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아레알 프랜승의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자, 일단 헤타페 같은 경우는 주전포 단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음바페, 그리고 이제 멘디, 그리고 밀리탕, 그리고 카르바리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럼 확실히 이제 좀 음바페가 좀 빠지는 거는 뭐 레알 입장에서는 좀 공격에서 좀 특히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현재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2경기 연속 이제 퇴장을 좀 당하면서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전 뭐 에스파뇰전에서는 주축 포워드인 이제 우체가 좀 퇴장을 당했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우체는 이번 경기에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빌바오 상대로 이제 점유율과 슈팅 개수에서 압도를 했지만 골 결정력 부재로 인해 줄곧 골을 넣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좀 발베르데의 좀 극장골을 통해서 이제 극적인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이제 직접 뭐 빌바오전에서는 이제 발베르데의 좀 극장골로 인해 이제 1대0 이제 신승을 좀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완전히 뭐 빌바오를 좀 압도했을 만큼 좀 생각보다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경기라고 보였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직전 그런 좀 경기에서의 좀 좋은 경기력이 이제 이번 경기까지도 이어질지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대체로 뭐 헤타페가 뭐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강하게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좀 많지만 레알 상대로는 뭐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다가 되려 당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제 헤타페가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기존보다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평소보다는 이제 전방 압박 강도도 이제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레알이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나름 좀 편안하게 그래도 경기 운영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헤타페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면서 그래도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레알이 뭐 점유율 좀 높게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유리하게 이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좀 매치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팀은 이제 레알이라고 보긴 하지만 최근 뭐 레알 마드리드의 뭐 공격 전개가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음바페 또한 뭐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내가 패대기 왕족발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50. 이거 왕족발리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뭐 50이라고 말씀드린 거 보니까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뭐 후원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패대기 왕족발님 별풍선 17개 감사합니다. 17. 네, 확인했습니다. 왕족발님. 네, 그러면은 총 50개 후원 감사드리고 바로 지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도 지금 뭐 홈에서 헤타페가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홈에서의 좀 수비는 꽤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레알이 어느 정도 이제 수비를 좀 잘 공략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 최근 좀 홈에서 좀 헤타페가 좀 수비가 좀 흔들린다는 점이 뭐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현재 6경기 연속 이제 레알이 이기고 뭐 있을 만큼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레알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좀 바르셀로나와 이제 우승 경쟁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그래도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레알 마드리드 승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어느 오바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뭐 헤타페가 레알 마드리드만 만나면은 일단 매번 좀 지는 거와 더불어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요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승, 그리고 어느 걸 본다고 하면은 2.5주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대 이제 소시에다드. 자, 일단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이제 원정팀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레알 상대로 지긴 했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세비야 상대로는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패로 이어질 뻔한 거는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뭐 연패가 좀 잘 없을 만큼 이제 흐름 전환은 좀 빠른 그런 좀 알라베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마요르카 상대로 홈에서 지며 이제 흐름이 끊겼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비아레알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연패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직전 경기는 이제 홈 비아레알 상대로 많이 좀 열세라고 좀 평가받았던 그런 좀 소시에다인데 그래도 이제 무승부를 좀 만들면서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알라베스와 좀 마찬가지로 이제 흐름이 더 안 좋아질 뻔한 것도 이제 막았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네, 이 경기도 네, 경기 양상을 또 봤을 때 자, 그래도 현재 뭐 소시에다드가 뭐 알라베스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점유율도 비교적 뭐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방 압박 강도를 좀 높여 어느 정도 소시에다드의 그런 좀 빌드업을 좀 최대한 좀 방해하면서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좀 가질 팀은 이제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압박 강도를 좀 높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볼을 좀 탈취해 좀 빠르게 이제 좀 역습으로 좀 전환하는 식으로 뭐 공격을 좀 전개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소시에다드가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수비가 이제 흔들리고는 있지만 자, 그래도 지금 뭐 알라베스보다는 뭐 수비 조직력이나 뭐 밸런스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전력 면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뭐 알라베스에 비해서는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지금 뭐 소시에다가 더 그래도 우위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우세한 부분도 좀 많다 보니까 이 경기가 지금 뭐 이제 제 아무리 뭐 알라베스가 좀 정배를 좀 받았다고 해도 소시에다 상대로 이제 크게 좀 두각이 나타낼 만한 부분은 저는 없다고 좀 판단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저는 소시에다가 뭐 우세한 부분이 더 많으면 많았지 뭐 알라베스에 비해 이제 밀릴 만한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소시에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소시에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해 봤을 때는 소시에다 프랑스 좀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 프랜승의 2.5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제 소시에다가 최근 좀 실점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알라베스 상대로 뭐 멀티 실점 이상을 하면서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속해서 멀티 실점을 할 거라는 거 생각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네, 소시에다 프랜승의 어느 본다고 하면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라리가 경기는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에르디비시 경기 크로닝원 대 헤라클레스. 자, 우선 이제 크로닝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자, 우선 이제 흐로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뭐 페에노르트, 호벤 등 강팀들을 연달아 좀 만나면서 이제 실점도 많아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현재 좀 3경기 연속 이제 3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인 그런 좀 흐로닝어만큼 실점이 굉장히 좀 많아진 상태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뭐 강팀들을 좀 연달아 좀 만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는 좀 가지만 그럼에도 이제 좀 실점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전 기준 이제 4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알크마르 상대로도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현재 좀 흐름적인 요소만 좀 봤을 때는 뭐 헤라클레스가 이제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비교적 뭐 흐로닝원이 좀 더 뭐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대체로 지금 이제 흐로닝원의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현재 지금 헤라클레스의 수비 조직력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흐로닝원이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헤라클레스라는 팀이 본래 이제 확실히 좀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좀 성적이랑 좀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 시즌 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좀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경우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레 지금 원정에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두면서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좀 생각보다 흐로닝원이 이제 헤라클레스 상대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가면 갈수록 좀 헤라클레스의 그런 좀 흐름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도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뭐 흐로닝원보다는 지금 헤라클레스의 뭐 공수 밸런스가 더 좋고, 그리고 지금 역습을 비롯해 이제 공격 전개도 더 나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헤라클레스가 비교적 공격에서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그래도 뭐 헤라클레스가 좀 더 뭐 주도권을 좀 가진다고 해도 뭐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예상을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모두 헤라클레스가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헤라클레스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요 경기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헤라클레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해 봤을 때는 헤라클레스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뭐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프랜승의 2.5씩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밀란 더비, 인터밀란 대 이제 AC 밀란. 자,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FA컵 네, 4강 이제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둠프라이스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티란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와 더불어 이제 챔스, 이제 FA컵 경기까지 이제 줄곧 좀 치르다 보니까 최근 계속해서 좀 살인적인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3월 말부터 계속 이제 3, 4일 간격으로 이제 경기를 좀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이제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뭐 현재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태로 그런 약간 부분이 이제 직접 뭐 볼로냐전에서는 더 크게 좀 부각이 좀 되었고 이제 저조한 경기로 좀 보이면서 이제 패배를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최근 이제 그런 좀 힘든 일정으로 인해서 확실히 인터밀란의 그런 좀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좀 다운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흔들리는 모습도 지금 직접 뭐 볼로냐전에서 보였듯이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우디네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4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나 했지만 바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뭐 초반부터 이제 인터밀란이 좀 점유율을 좀 높여가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다고 보지만 최근 이제 AC 밀란이 이제 인터 밀란만 만나면은 줄곧 좀 대응 수비를 잘 준비하면서 이제 잘 막아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AC 밀란이 이제 인터 밀란의 공격에 어느 정도 잘 좀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초반에는 이제 뭐 인터밀란이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약간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AC 밀란의 좀 수비를 좀 쉽게 공격하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한번 조심스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뭐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인터밀란의 좀 에너지 레벨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부분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좀 피로 누적이 큰 그런 인터밀란이라는 거를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의 좀 차이가 이제 AC 밀란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결국에는 좀 가면 갈수록 좀 유리한 쪽은 이제 AC 밀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AC 밀란 입장에서는 초반에 실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초반은 좀 버티는 식으로 좀 AC 밀란이 이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후반에는 점점 더 공격성을 이제 좀 띄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뭐 FA컵뿐만 아니라 현재 뭐 리그와 이제 챔스도 이제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리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볼로냐 상대로 지면서 이제 2위인 나폴리와 승점이 좀 같아졌기 때문에 주말에 있을 즉 로마와의 리그 경기가 더더욱 좀 중요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주말에 지금 로마와의 경기 이후에는 바로 이제 바르셀로나와 챔스 4강전을 좀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인터밀란이 라인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뭐 이제 AC 밀란이 뭐 인터밀란 상대로는 뭐 진 적이 없을 만큼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인터밀란의 그런 체력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제 여건이 좀 많이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뭐 오히려 이제 AC 밀란이 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결승전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홈구장을 좀 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제 어느 한쪽이 뭐 홈 어드밴티지를 좀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약간 뭐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저는 지금 뭐 AC 밀란의 뭐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저는 AC 밀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AC 밀란 프랭스 쪽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네,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C 밀란 프랭스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